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고랭지 농민들은 내다 팔 상품이 없어서 속만 끓이고 있는데요. 지난 집중호우에 작물이 병들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680m 고랭지 무밭입니다. 추석 때 맞춰 출하하기 위해 6월 중순쯤 심어 2달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물을 살펴보니 누렇게 변한 잎이 적지 않고 군데군데 검은 반점도 보입니다. 제가 직접 물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무 겉면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곳곳에 검은 반점도 보입니다. 농민들은 무 10개를 뽑으면 그나마 팔 수 있는 게 5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더 이 상처는 더 커지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인근의 고랭지 배추밭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배추 10개 중에 4개 정도는 촌농 녹아내리듯 하얗게 물러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추석을 앞두고 채소 작황이 좋지 않은 건 잦은 비 때문입니다. 이달 홍천의 강수 일수를 살펴보면 8월 1일부터 19일까지 비가 이어졌는데 그 사이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은 닷새뿐이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무려 8일 동안은 쉼 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잦은 비에 물을 많이 먹은 무가 부풀면서 쩍쩍 갈라졌고 검은 무늬병과 무름병 같은 병에도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햇빛을 못 보니까 일단 세근이 죽으니까 비료고 영양제를 줘도 빨아먹지를 못하니까 무 작황이 이렇게 나쁜 겁니다. 이게. 현재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20kg 무 한 박스는 2만 원 안팎. 채소값 고공 행진으로 지난해보다 배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작물이 망가져 내다 팔 수 있는 상품 자체가 별로 없는 농민들은 인건비나 비료값도 건지지 못할 형편입니다. 보통 무 10개를 수확하는 무밭 한 평에 8,000원 정도의 농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병들거나 망가진 무 4-5개를 버리고 나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겁니다. 기존에 투자한 금액이 너무 많은데 평당 한 7-8천 원씩 농사 짓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 비용을 하나도 건질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추석을 앞두고 무섭게 치솟는 채소값. 하지만 정작 채소를 키운 농민들은 이상기후의 직격탄을 맞아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다 검찰에 고발됐는데요. 이들의 사법 처리 속도가 사뭇 다릅니다. 일부는 초고속 수사로 이미 재판까지 끝난 반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현직 지방의원들은 아직 기소조차 안 됐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주민자치위원은 모두 4명입니다. 이 중 1명은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글을 36차례 올려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단순히 게시글을 공유만 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SNS 계정에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공유를 해서 지지자에 대한 홍보를 한다라는 게 이 정도 사안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진 못했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은 5월 중순 검찰에 고발된 이후 경찰과 검찰 조사,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져 선고까지 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보다 20일이나 앞서 고발된 하석균, 원재용, 박한근 3명의 당시 주민자치위원은 아직 기소조차 안 됐습니다.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직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고발된 상태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고 2명은 강원도 의원에, 1명은 원주시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대선 관련 사건은 오는 9월 9일 만료되는데 비슷한 사건의 사법 처리 속도가 다른 겁니다.
그 공직선거법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현직 지방의원 3명에 대한 수사는 늦장 수사. 민주당 측에선 늑장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 3명은 오히려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태세입니다. 무보수 명예직 신분인 주민자치위원을 행정의 하부 기관인 통반장이나 신분이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처럼 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천이라는 실익을 얻은 이들 지방의원들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흥겨운 가락과 노랫말에 춘천을 담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효자동 할모니라 불리는 효자동 토박이들과 춘천을 대표하는 인디밴드 모던바락방의 이야기인데요. 춘천 디스코라는 음원도 냈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노래인지 김도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노랫말 곳곳에 춘천의 풍경이 담긴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춘천 효자동 주민들이 직접 가사를 쓰고 노래까지 부른 춘천 디스코입니다. 2살 아이부터 84살 어르신까지 주민 16명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웃끼리 함께 모일 자리가 많이 사라졌는데 마을 공동체가 다시 모이게 돼 노래의 주인공들은 행복한 경험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신수하고 잘장하고 옷 갈아입고 그날이 되면 너무 그냥 눈 떠가지고 말할 때면 가장 따게 말하면 흥분한다 그러지. 춘천 사회혁신센터, 나우 네트워크와 가수 이한철이 손잡고 시작한 뮤지컬 프로젝트는 음악으로 지역을 연결하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가수 이한철이 만든 곡에 효자동 주민들이 노랫말을 입히고 춘천의 대표 인디밴드 모던다락방이 편곡과 녹음에 참여했습니다. 춘천 주민분들과 함께 이런 작업을 새롭게 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기쁜 마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역인 효자동 주민들은 활기찬 마을을 만들기 위해 효자동 할모니와 효자동 하숙집이라는 웹 예능도 찍었습니다. 대학가에 위치해 하숙생과 어르신들이 어우러져 사는 마을을 포용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춘천 사회혁신센터는 이번 프로젝트를 비롯한 도시재생 사업의 영향으로 주민 화합을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동력이 마련됐다고 평가합니다. 효자동에서 했었던 비슷한 프로젝트를 다른 마을에서도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예능 프로그램으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재생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가고 있는 효자동 주민들은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최북단 강원도 고성에서 지난해 사과 시험 재배에 성공했는데 올해 추석을 앞두고 사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당도가 높고 육질이 좋은 사과가 지난해보다 3배가량 많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빨갛게 잘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과즙이 풍성하고 과육이 단단해 씹는 맛이 일품인 아리수라는 사과입니다. 추석을 2주가량 앞두고 조생종인 아리수 품종부터 수확이 시작된 겁니다. 올해 여름 내내 이어진 궂은 날씨와 부족한 일조량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여러 재배 방식을 적용해 평균 14브릭스를 넘는 당도 높은 사과가 완성됐습니다. 초생 재배에서 그 풀을 깎아가지고 유기물 많이 함유하도록 토지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당도가 좀 괜찮은 편입니까? 예. 한 14브릭스 정도 평균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괜찮은 편입니다. 홍로를 개량해 달콤한 맛을 높인 홍드림 품종도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궂은 날씨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기대 이상의 사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부쩍 쌀쌀해진 아침 날씨 때문에 일교차가 커졌고 계속 이어지던 비가 수확 직전 일주일가량 뜸해진 게 다행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지나면서 농민들은 고품질 사과 생산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당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과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확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고성에도 사과 재배가 이제 가능하다. 이제 수확이 시작돼 아직 생산량이 많진 않지만 고성군은 지난해 전체 생산량 25톤보다 3배가량 많은 70톤 이상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사과 재배 농가들의 다양한 지원도 해나갈 방침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해양성 기후부터 군행지 기후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서 고품질 사과 생산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특화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최북단 고성군이 해양성 기후와 높은 일교차, 알맞은 토질 등의 영향으로 사과 주산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가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B 노선의 춘천 연장과 GTX A 노선의 원주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강원도는 철도 정책팀을 GTX 철도 정책팀으로 개편해 GTX 강원권 연장을 위한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은 내년 6월 완료 예정인 정부의 GTX 확충 통합기획연구에 강원권 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GTX B 춘천 연장과 GTX A 원주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평창올림픽의 평화 레거시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던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폐지됩니다. 평창국제영화제는 강원도가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난 6월 4회 영화제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지난 4년간 평화, 공존, 번영을 주제로 개최됐지만 영화제 예산 대부분을 강원도에 의존해 오던 터라 더 이상 영화제를 유치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긴축 재정 기조 속에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철원에 이어 양구에서도 어제 첫 벼베기가 실시됐습니다. 양구 학조리 박봉화 씨 농가에서 추수한 벼는 지난 5월 모내기한 5대 품종입니다. 양구군은 농가 20여 곳에서 조기 햅쌀을 출하해 올해 벼 230톤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하되는 햅쌀 수매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로 양구군은 농협 RPC를 통해 햅쌀을 출하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에 발생한 도내 화재가 하루 평균 3.4건, 모두 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음식점 등 비주거 시설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2건으로 원인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소방은 도내 전통시장과 터미널, 숙박시설 등에서 추석 대비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생활 쓰레기 배출이 금지됩니다. 춘천시는 연휴 기간 동안 생활 쓰레기 수거반을 운영하지 않는다며 12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배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요 도심 구간에 쓰레기가 과도하게 쌓일 경우나 대형 폐기물 관련 민원 대응을 위해 민원 대기반을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운영 실적과 성별 편중을 고려해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위원회 157곳 가운데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지난 2019년 18곳에서 2020년 23곳, 2021년 26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성별이 60% 이상인 위원회가 119곳으로 중복 위촉과 과다 연임된 위원도 4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3년 동안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유사위원회를 통합하고 위원 구성의 합리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의병장인 윤희순 의사의 뜻을 기리는 추모제가 오는 29일 춘천시 삼천동 윤희순 동상 앞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7번째를 맞는 추모제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애국운동에 힘쓴 여성 의병들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와 헌초, 헌화 등 헌달의 의식이 진행됩니다. 또 국악 판소리 윤희순 안사람 의병가 등 다양한 공연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원주 한지로 만든 닭종이 인형이 한국을 방문하는 고위 인사들의 기념 선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와 문유미 작가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등 한국을 찾는 내빈들에게 캐릭터 닭종이 인형을 제작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한국인으로는 4번째로 추기경이 된 유흥식 추기경의 캐릭터 닭종이 인형의 제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지 테마파크는 원주 한지의 우수성이 세계로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강원도와 강원대, 강원테크노파크, 한국폴리텍대학 강릉 캠퍼스, 삼척마이스터고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정보 제공과 예산 지원, 인재 교육, 기술 개발 컨설팅, 기업 지원 컨설팅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2026년까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693억 원을 투자해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과 임대형 공장 건립, 수소기업 창업지원센터,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민선 8기를 맞아 전통 문화기관 유치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국립국악원 분원과 강원 역사문화진흥원을 유치해 전통문화예술의 균형 발전과 강원권 역사문화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급 유물 자료가 많은 동해안의 특수성을 살려 국립환동해박물관 설립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도 기관 유치를 경쟁하고 있고 국립박물관 설립은 정부에서 1도 1국립박물관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원FC 축구 전용구장 유치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 유치위원회가 이영표 강원FC 대표에게 유치 희망서를 전달했습니다. 추진위는 원주시청을 방문한 이영표 대표를 만나 원주는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원정팬 유치 여건이 우수하다며 운영 수익과 구단 발전 측면에서 원주 건립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위는 강원FC 축구 전용 구장 원주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춘천시의 의암호 디지털 트윈 사업이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실제 도시를 쌍둥이처럼 3D로 구현해 도시 문제를 예측하고 해법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의암호 수중을 포함해 춘천시와 똑같은 디지털 도시가 만들어지고 스마트 시티 구현과 경관 분석, 선박 운행 안전 지도에 활용합니다. 의암호 호수 지형 조사와 경관 시뮬레이션 모델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동해시 의회 의원들이 묵호항 재창조 사업부지에 추진 중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시설 설립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해시 의회 의원들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해양 무인체계 연구시설 개발 계획을 제안한 묵호항 준설토 제2투기장은 묵호항 재창조 2, 3단계 사업계획 구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